최근에 확진자의 급증 때문에 오늘 시즌이 급등하고 있죠. 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오고 화이자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코로나는 끝물이다, 이제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정확하게 화이자 치료제가 어느 정도 수준급인지 그런 멘트들이나 방송이 나오지 않았어요. 참고로 화이자 치료제는 초기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종합감기약 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초기 한 3일, 4일, 5일 미만의 환자, 폐로 전이되기 전에 기관지 옆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항바이러스 제제 먹으면은 우리나라 약도 다 났습니다. 그리고 HIV 에이즈 치료제 합성해가 만든 약이라서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20% 넘어요. 췌장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 뭐 바로 화이자가 만든다니까 다들 뭐 다른 주식들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것은 전혀 아니고, 참고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전 세계 인구가 30억이 넘어요. 네,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야 당연히 접종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구경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WHO가 지금 주관해가지고 보급형 표준형 백신이 따로 나올 거예요. 치료제도 화이자만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엊그저께 보니까 모 코너에서 제가 뭐 백신주 진단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끝났다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주 비관적으로 보죠. 네, 메이저들 선진국에서 쓰는 백신 치료제가 있고, 저개발 국가 세계 3, 40억이 다 쓸 백신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화이자가 하니까 다들 뭐 안 된다 보고 비관돼 버린데 전혀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엊그저께 보니까 MBC에서 방영된 뭐 국산 백신 개발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최근에 지금 과락 상태에 있는 셀리더 백신 같은 경우는 보니까 5개월 지나면은 백신 중앙제값이 확 떨어지죠. 화이자 모두나 200m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국산 배달 백신은 보니까 400 이상 나와요. 중앙제값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일은 좀 일어날 일이니까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은 더 이상 어둡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이런 말씀. 기업가로서 용단을 내리셔서 그 코로나 백신 개발에도 이렇게 뛰어들어 주셔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백신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물론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이 백신은 그로 인해서 항체도 잘 나오지만 특히 T셀 반응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항체가 물론 우리가 감염 예방의 첫 번째 프로텍션의 배리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에스케이프의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조직을 보호해 주는 데는 항체가 더 이상의 효력을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T셀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약으로 이야기하면 항체는 선발 투수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마무리 투수로서의 CD8 T셀을 간혹 간과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데노벡터는 특히 이런 항체뿐만이 아니라 CD8, CD4셀을 동시에 잘 유도하기 때문에 중증을 막아주는데도 탁월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응 유도에 매우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도주에 상관없이 T셀 반응은 매우 높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앨리스 파트를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mRNA 백신 2번 투여한 것보다 나온 논문에 나온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발표하면 물어요. 다른 백신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다른 백신을 언급을 자체 평가, 제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자체 평가를 보고 그동안 나온 많은 논문들을 결과를 이렇게 수치로 보고, 저희들이 이 수치를 갖다가 국제 백신 연구소 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게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중항체라든지 엘라이자나 뭐 이런 건 다 국제 백신 연구소에 했고, 거기 WHO에서 스탠다드 제시온된 에세이에서 스탠다드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받았고, 저희들이 벡터에 대한 약간의 걱정을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벡터를 우리가 암 치료용으로 이제 사용할 때는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걸 대량으로 생산을 폐쇄제를 계속 반복을 하면 이것이 RCA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많은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RCA를 발견한 건 아닌데 대량 생산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레큘라한 약간의 RCA를 차단할 수 있는 몰레큘라 변화를 유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시완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신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항원이 들어간 위치라든지 항원이 발현되는 뭐 어떤 몰레큘라한 부분은 소위 말해서 백신으로서의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고요. 바이러스 레플리케이션에 관련되는 유전자 일부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호모로거스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한 건데 이 가지고 임상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일상 끝났습니다. 나중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일상은 다 투여가 끝났고 결과가 오히려 저희들이 예전 오늘 발표한 것보다 결과가 좀 더 좋아요. 근데 그 벡터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에 이러한 과정에서 그 버퍼를 스테빌리제이션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버퍼를 사용해서 그런지 오히려 결과가 이런 그 새로운 백신에서 더 결과가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2B 3상을 조만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역시 그 국제백신연구소하고 같이 글로벌 임상을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 저희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델타 변종 백신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원숭이 실험을 마우스 실험은 물론이고요. 원숭이 실험까지 다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실험 결과를 보시면 중앙체 값도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 있다. T셀 반응 역시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않았지만 역시 델타 변종에 대해서 우리가 델타 변종에 대해서 중앙체 값을 측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타겟하는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오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 중후반에는 실제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들이 임상을 진행을 좀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로는 아까 강창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셀리드가 지금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고 그다음에 또 그 CMO 시설에서 커머셜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 디자인도 그 여러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뭐 백신 실용화 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풀로 가동을 해서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술로도 충분히 정부 지원하에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오텍을 설립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백신이라는 비즈니스 탁 튀어들어서 지금 임상시험까지 하시고 지금 중간에 어려움을 한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식약처에서 빠꾸당해가지고 새로 뭐 시작하는 이런 상황. 오해가 조금 아까 저기 우리 그 이준행 교수님 우리가 뭐 식약처에 빠꾸당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암 치료 백신에서는 스몰 스케일로만 했고 그런 점에서 관점을 유지하다가 이게 이제 1000리터, 5000리터를 가야 되는 그 이슈들이 이제 등장하고 거기에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제가 어휘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식약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발적인 노력,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불안의 요소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상당히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시간이 걸렸는데 QC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면 위험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생각하고 한두 달 늦어지는 부분을 감수하고 완벽하게 그 시간을 다 거의 회복해서 지금 그러니까 뭐 시간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경험이 부족했던 CMC 부분도 예전에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두 번 하니까 더 완벽해지고 그러니까 디자인도 더 완벽해지고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그냥 진을 뺐지만은 그 두 분을 가정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시간은 다 회복했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중앙항체과가 연세는 18세에서 55세에서 224 이렇게 나오고 65세 이상에서는 277이 나왔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4주 지나서 215, 그 다음에 2차를 맞고 4주 지나서 372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모더나가 좀 이렇게 중앙항체과가 좀 잘 나왔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셀리드가 임상 2회 이상을 진행하면서 중용량과 고용량을 이렇게 책정하면서 중용량에서는 507.2, 고용량에서는 723.6, 모더나가 상대적으로 또 775, 685, 552 이렇게 중앙항체과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모더나와 셀리드는 좀 높게 나왔죠. 그래서 참 셀리드가 중앙항체 값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T셀 수치가 셀리드는 775, 662, 919 이렇게 용량의 상관은 없이 다 높게 나왔어요.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 이렇게 했는데 가장 높게까지는 919, 고용량에서 919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모더나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셀리드보다는 못하지만 564, 모더나 564, 화이자 398, 얀센 96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왔는데 T셀이 상당히 많으면 바이러스를 참여시키고 가장 셀리드에서 장점 이렇게 높은 거 수치가 높아가지고 강하게 된다고 해서 T셀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셀리드 백신이라고 합니다.